조 아저씨의 농사 정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조현입니다. 저희 고추가 병이 들었어요. 어땠어? 노랗게 해갖고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노랗게 돼가지고 떨어져요. 네. 그 무슨 병인가요? 보통 그거 뭐 파밤나방 그 담배나방 네. 이렇게 알을 까느라고 고추에다가 찔러서 넣으면 구멍이 하나. 네, 꼭 있어요. 네. 하나씩. 그거는 뭐 밤에 일어나는 일이에서 나방이 네. 알을 깐다. 그러면 그건 이제 약초는 드시지는 못해요. 못 먹어요. 네. 약을 쳐야 되나요? 약을 안 뭐, 쳤는데. 그냥 따서 버렸어요. 약치기도 쉽지 않을걸요? 나방 병원에서 그걸 잡기가 어렵죠. 굉장히 쉽진 않고. 그럼 뭐 나눠 먹죠, 뭐. 그죠? 전체가 다 뚫리지는 않으니까. 네. 다 그러진 않더라고요. 얘도 양심이 있는지 한 그루에 두세 개 정도? 근데 보통 뭐 좀 익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네. 병들이 지금 한참 고추를 많이 할 때죠. 그래서 아마 고추밭에는 방제하시느라고 네. 농약 치시느라고 비 오고 나면 꼭 예, 약을 치시더라고요. 습하고 네. 이러면 각종 병해충뿐만 아니라 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감염이 잘 돼서 약을 많이 치는 작물이죠. 네, 그렇죠. 저희는 몇 그루 안 되니까 그냥 한 30개 심었거든요. 아니, 50개 심었구나, 이분. 근데 그 중에서 몇 개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려니 하고 이제 먹는데, 옆집은 비만 그치면 약 뿌리시더라고요. 비 네, 그치면. 그렇죠. 네. 보통 지금 농약은 어떤 상태를 보고 치기보다는 네, 예방 차원으로. 차원에서 어. 먼저 치는 게 좀 강하고 네. 보통 농약사에서도 그렇게 알려주고 이 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하니까 농약을 그때 미리 살펴야 해서 많이 치죠. 그래서 아마 고추 농사 어려운 게 농약 치는 거, 그다음에 한여름에 따는 거.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들도 많이 오늘도 보니까 많이 치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농약 안 치고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뭐 적게 하시는 분들은 그랬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뭐 물리적인 방제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가서 좀 심한 거 특히 이제 뭐 그런 나방이 뚫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전염성은 없는데 네. 그렇지 않은 전염성이 있는 것들 환자라든지 이런 것들 우선 발견하면 뽑아내는 게 제일 아, 나무 자체를? 예, 아. 뽑아내서 인근 네. 고추를 이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또 그 부분 고추가 이제 병들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따서 어쨌든 그 포장해서 그 밭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어쨌든 계속 전염이 돼요. 계속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네. 빼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담배나방 할 때 뭐 농림청 얘기하는데 그 일반 농민들은 크게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천적 관계를 이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고추는 주변에 옥수수 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추밭에 옆에 옥수수가 예, 있군요? 옥수수를 조금 이제 주위에 치면 네. 저는 눈으로는 확인을 못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금씩 심어요. 한 10주, 11주씩 심으면 그 담배나방이 이제 천적이 주로 옥수수의 이제 기주식물이라서 옥수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 밭에서 많이 되는 흔히 하는 병들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돌려심기 하는 게 고추는 제일 그러니까 밭을 예, 심은 자리는 내년에 안 심는. 그렇죠. 밭이 여러 개 있으면 밭을 아예 옮기는 게 좋고 같은 밭에서도 가능하면 심었던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당수는 그 곳에 그대로 균이 남아 있어서 그 흙이나 이런 데 있다가 시기가 되면 발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돌려짓기 그다음에 섞어 심기 이런 것들이 가장 섞어 심기. 예, 손쉬운 방법. 천적이 예, 그래서 이제 옥수수 많이 심죠. 삥 둘러서 옥수수를 심으라고 많이 얘기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아마 있으면 그게 그렇군요. 그런 관계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아마 어떤 데는 요즘은 별로 없는데 하우스들 보면 막 이렇게 방충망이 팍 쳐져 있잖아요. 네. 완전히 모기장 같은 걸 쳐서 막아놔요. 그게 이제 보통 나방을 나방이 막는 못 거구나. 들어오게 하는 이런 효과인데 뭐 그것도 큰 의미는 없나 봐요. 안에서 움직이는 놈들이 그렇죠. 알을 안에서 까고 예, 그러면, 안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네. 옥수수를 지금 심으면 너무 늦었죠. 그렇겠죠. 네. 지금 한참 옥수수 따서 맛있게 먹을 그럼 고추 심을 때더라고요. 때 같이 심는 게 좋은 거죠? 네. 네. 저희는 늦었군요. 그게 자라서 어느 정도 크려면 그렇죠. 지금은 그냥 자주 둘러보시고 네.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사적으로 또 이렇게 예. 얘기가 흘렀네요. 네. 오늘 해주신 말씀은 뭐 이야기는 제가 이제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네. 집에서 이제 여러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기구독해서 보는 잡지에 이제 귀농통문이라는 잡지가 하나 있어요. 네. 귀농운동본부에서 많이 보는 잡지인데 그걸 하나 보다가 어느 구절이 네.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농부는 농사만 하면 좋겠어요. 왜 농부가 판로 걱정, 마케팅 걱정, SNS에 매달려야 할까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다음날 또 밭에 나가려면 일찍 자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어떤 날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귀농하신 분들이나 이제 소농, 적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주로 직접 판매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요즘 같은 SNS. 예,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보통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매일 해야 돼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한다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이 부담이 엄청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초기에 한참 왔을 때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냐, 뭐 사진을 보고 싶다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얘기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이게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또 할 게 없어요 별로. 농사질 그렇죠. 때는 이 바쁠 부담이 때는, 그 저녁에 와서 그거에 매달려서 뭐 한두 시간이라도 매달려야 되고 또 그 일하는 과정에서도 그 염두에 두면 계속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네. 부분이 의외로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또 이 안 할 수도 없고 한번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안 했어요. 아예 없이 직접 판매도 많이 하는데 그냥 가장 간단한 문자로만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좀 소통은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새로 기농하시거나 또 아니면 좀 작게 여러 품종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파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소비자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하실 분이 없죠. 그래서 그걸 하면 그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은 보통 지금 농산물의 유통이라고 하는 게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네. 차에 싣고 주로 이제 농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겠죠. 차에 싣고 이제 경매 시장에 가면 가락동이라든지 뭐 산단이라든지 시장에 가면 거기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고 네. 경매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이제 제하고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죠. 그 부분은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위에 것은 거의 이제 수수료 처리하면서 처리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일이든 모레든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 가격은 모르지만 할 수가 팔 수는 있으니까. 있어요. 네. 그 이제 가격 변동을 심하지만 팔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이제 농산물 유통들은 그런 이제 도매 시장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게 유통비가 비싼가요? 아니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뭔가가 거기에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제일 조금- 큰 단점이 뭐냐면 가격 결정권이 없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농민들도 사실은 내 물품에 대한 내가 들어간 비용도 있고 내 수고도 있고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채산이 맞는다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추가 한 관에 한 15만 원은 돼야 된다. 또는 뭐 네. 10만 원은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농민들은.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갔을 때는 자기가 생각한 가격보다 물론 높을 수도 있는데 낮을 수도 있어요. 그 자기가 결정권이 없거든요. 그건 이제 예.
그 공급량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그 매일 시장 이제 가격이 달라지니까. 중도메인이 얼마나 이제 수요가 많냐. 뭐 그게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이겠죠. 해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권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한 건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날 경매가 돼서 중도메인이 된 거를 얼마에 샀다라는 게 되고 이제 통지가 오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든 강화는 특히 개별 판매가 개별 직접 판매가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 판매는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는 정하고 가잖아요. 내가 이 정도 팔겠다, 이 정도 주세요. 뭐 안 된다면 흥정할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강화 농산물이 아랫역이라고 얘기하는 네. 남쪽보다 좀 비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판매하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생각해 보시면 도매 시장을 거치면 도매 시장에 수수료 있고 거기 수수료가 이제 경매 네. 법인 첨가법인이라는 법인 수수료 있고 중도메인이 또 사서 뿌리는 거거든요. 수수료 어쨌든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몇 번 거치냐 이제 직접 갈 수도 있어요. 큰 매장 같은 건 이제 중도메인이 직접 큰 마트로 가고 또는 또 하나를 거쳐서 가고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제 중도매를 거쳐서 소매로 가면 소매에서 또 몇십 퍼센트는 자기 판매 이익을 가져야 되죠.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보통 뭐 2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농민들도 이제 직접 판매하면 경매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소매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량이 많은 경우 불가능해요. 그렇죠? 농산물이 보관이 잘 되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물량을 이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넘겨버리는 속 시원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게 농사 짓는 분들은 품종을 하거나 이렇게 작게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때 때마다 일정한 거래처를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직접 판매 좋은 점이 있죠. 서로 아는 사이니까 신뢰가고 어쨌든 농민들도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내 물건이라는 걸 알고 먹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 책임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시장으로 나간 거는 전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서 드실 때 이게 어느 농민이 했는지 어느 뭐 지역은 표시가 되어 있지만 모르죠. 그래서 농민들은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건강 문제라든지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을 경매 방식에서는 좀 들어갈 공간이 없죠. 어쨌든 높은 가격에 모양 좋게 해서 내는 게 이제 중요한 이런 모습이 보죠. 그래서 아까 순간 이렇게 그 농부의 글을 읽어주셨을 때 각 그 재배하는 거를 장목반이 있을 텐데 그럼 장목반 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순간 한 적이 했었어요. 장목반별로도 많이 해서 출하를 하죠. 어쨌든 경매를 혼자 많이 하실 하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예전에는 요즘도 하긴 하는데 농산물 꾸러미 이런 사업도 하죠. 그 지역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꾸러미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것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자기 선택권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꾸러미라는 건 이제 이쪽에서 생산된 것을 필요하겠지 하고 모아서 주는 건데 어떤 건 내가 안 필요한 건데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요즘은 지금 농산물도 하나하나 다 찍어서 선택하면 그것만 받아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꾸러미가 시작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직거래에서 직거래인데 작게 여러 품목을 작게 생산할 때 이거는 경매시장에 올릴 수가 없어요. 단위가 너무 작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판로를 해소하는 예전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들이 장에 나와서 팔던 형식이죠. 그걸 이제 꾸러미로 갔는데 그 부분도 되죠. 그러니까 그 물류를 어쨌든 농민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로 요즘 택배가 잘 갖춰져 있어서 택배로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포장하고 보내고 이런 것들도 상당한 노력을. 강화에 계신 분들은 조금 한 것들을 지인 판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인에 둘러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좋죠. 그러면 뭐 농민들은 어쨌든 수치 가격이 높아지고 또 소비자들도 믿을 수 있는 뭐 농산물로 구입하는 좋은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조 아저씨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나요? 저도 직접 판매를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근데 규모가 300평만 넘으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제 느낌에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SNS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런 관리가 없겠죠. 전혀 그냥 오로지 알든 뭐
하다를 사람. 예, 몇십 명 안 되니까 음. 근데 일정 양을 넘어서 저도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한 5, 600평 하니까 이런 거는 그걸로는 못 팔아요. 아, 그냥 넘기는 게 더 예, 편하다. 넘길 수뿐이 없어요. 넘기는 게 일도 네. 가볍고. 그래도 저기 이렇게 지금 작물에 대한 작물에 대한 판매를 고민하고 계신 판로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좀 희망적인 힘들지만 그래도 해주실 말씀. 오늘 얘기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판로를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저는 뭐 분들. 그걸 네. 무거우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여기 농사 짓는 사람 소비자들이 많이 들으실 건데 소비자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 농민들이 예, 네. 그러니까 뭐 블로그든 SNS가 하나하나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아니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네. 고맙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네. 광고를 할까봐요, 저희 농산물. 오늘 조 아저씨 그래서 판로에 관한 네.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조그맣게 조금 다농을 지시는 분들에 대한 판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8월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8월은 뭐 이 더위와 함께 주로 이제 풀과의 전쟁으로 전쟁과 네. 좀 있으면 고추를 따야 다음 되는군요. 주부터 아마 고추를 따면서 아. 예, 그리고 김장 준비. 벌써. 8월 예 8월이면 예, 김장 준비를 네. 해야죠. 밭 준비 같은 거 살펴가 됐습니다. 다음에 고추 따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